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우 노무사입니다. 제41단원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라면 급여에 대한 명칭과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산재 처리를 할지 공상 처리를 할지 또는 유급병가가 30일 정도 보장된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회사에 산재 발생 신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산재 요양급여 내용을 보면 재요양 제도도 있고요, 합병증에 대한 요양도 있고요, 후유 증상, 진료 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고요. 급여 항목을 보면 근보와 산재 요양급여가 약간 다른데요. 예컨대 식대라든지 간병비 등은 산재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근보에서는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상급병원 병실료 등도 산재에서는 보상이 되는데 근보에는 없는 점 같은 점들로 봤을 때 산재가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별 요양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산재에서는 주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보법 41조하고 44조의 근거가 있는데요,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수가가 정해진 부분인데 그것도 둘로 나눠지죠.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되는지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급여이긴 한데 이제 본인 부담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본인 부담 적용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산재도 승인을 받게 되면 모든 의료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에도 급여, 비급여, 그 다음에 본인 부담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대하고 간병비 등은 법령상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외 급여는 근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요, 산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재법 40조에 보면 요양급여,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것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로 정해놓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재요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양이 종결되고 상병이 재발 악화돼서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병한 경우에 재요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요, 이제 해당 부상과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 하에 재요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의 예방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근보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산재가 근보보다 유리하다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됩니다.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자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예방적인 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 특별급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일반 산재급여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을 받아야지 나오는 급여입니다. 휴업하는 기간 중에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보장 목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1급에서 7급이고요. 일시급은 8급에서 14급까지입니다.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살펴보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을 받아야지 따라오는 급여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요.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증감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수준으로 해가지고 증감이 되고요. 60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증감을 시킵니다. 요양기간 중에 단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양기간 중에 이렇게 취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지금은 부분 휴업급여 형식으로 지급을 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게 1급에서 7급이고요. 일시급은 오타가 났습니다. 8급에서 14급까지입니다. 간병급여는 상시와 수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업급여 근로자 생활을 위해서 지급됩니다.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는 뭐 7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루 8시간 취업을 하면서 7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휴업급여가 좀 깎이겠죠. 많이 깎이겠죠. 살펴보면은요. 취업한 날 또는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균임금 10만원에서요. 취업을 했기 때문에 받은 임금 7만원을 빼고 여기에 90%를 곱해서 27,000원을 부분 휴업급으로 지급합니다. 종전에는 취업하지 않고 있으면 7만원을 받았을 텐데 취업을 했기 때문에 27,000원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 근로자의 수입 합계는 취업으로 인해서 받은 임금 7만원, 부분휴업급여 27,000원에서 9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휴업급여를 그냥 받았으면 7만원인데 취업을 해서 일을 함으로써 약 27,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요건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8998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험가에서는 외우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장해급여 보겠습니다. 장해급여는 이렇게 1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이고요. 1급에서 3급은 무조건 연금입니다. 그런데 일시금이 표시해놨죠. 이거는 이제 일시금을 표시해놓은 이유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됐는데, 근데 뭐 다른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을 일시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쓰이는 수치가 장해보상 일시금이 되겠습니다. 8급에서 9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간병급여는 요양급여에 보면 간병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이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는 뭐 장애 등급, 신경 정신흉복부 관련해서 1급에 해당하는 사람, 아주 심각한 이제 상태의 장애인 거죠.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 부위에 장애 등급이 1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수시 간병급여는 뭐 이렇게 또 장애 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간병급여와 구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1단원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